입을 벌리고 아주 천천히 하품을 해보세요. 턱이 아래로 내려가는 바로 그 순간, 귀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무언가 움직이는 느낌, 작은 딸깍 소리, 압력이 다시 맞춰지는 듯한 미세한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주 잠깐 다르게 들리는 그 찰나의 순간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작은 하품 한 번이 방금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구조물 중 하나를 움직였습니다. 길이가 고작 3mm, 무게는 10분의 1, 그램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뼈입니다. 이 작은 뼈는 바깥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의 뇌까지 전달하는데 그 효율성은 인류가 발명한 그 어떤 최고급 마이크도 아직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시스템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킨다면 어떨까요? 고요해야 할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삐 하는 소리, 혹은 윙윙거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도 아닌데 귓가를 맴도는 끝없는 이명현상 말입니다.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는 소리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7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이게 귀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굳게 믿고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는 이미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더 높은 곳, 바로 여러분의 뇌에 있습니다. 우리 뇌의 청각 피질에는 아몬드 크기만 한 아주 작은 부위가 있습니다. 평소라면 밖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서 멋지게 해석해내는 곳이죠. 그런데 그 신호가 뚝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한 주파수의 소리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때 이 아몬드만 한 녀석은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혼잣말을 중걸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도 고요한 새벽 3시에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잣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뇌가 치는 그 혼잣말이 우리에게는 정확히 삐 하는 이명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명이 왜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귓가에 울리는 그 삐소리는 단순한 손상의 경고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뇌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주 충실하게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이명이 손상 때문인지 아니면 뇌의 과도한 열일 때문인지 구별하려면 3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청각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가 끊겼을 때 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인간의 뇌는 완벽한 침묵을 공포에 가까운 상태로 받아들이는지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귀는 마이크가 아닙니다. 마이크는 공기의 압력을 전기 신호로 바꿀 뿐이지요. 그게 끝입니다. 하지만 귀는 훨씬 더 복잡하고 우아하며 기묘한 일을 해냅니다. 고막에 닿는 건 공기가 압축되면서 만들어지는 파동인데 그 압력 변화는 1기압의 10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이 파동이 얼마나 작고 미세하냐면 인간의 귀가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더 예민했어도 우리는 공기 분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리저리 부딪히고 움직이는 소리까지 다 들었을 겁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청력의 한계치는 약 0.2 마이크로파스칼입니다. 상온에 있는 가스의 열잡음 수준에 간신히 걸쳐 있는 엄청난 수치죠.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파동이 고막을 흔듭니다. 우리가 겨우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에서 고막이 움직이는 거리는 수소 원자지름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철저한 물리학적 사실입니다. 겹겹이 층을 이룬 70제곱밀리미터 크기의 얇은 섬유질 막이 원자 하나보다 더 작은 폭으로 미세하게 떨리는데 그 흔들림만으로도 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진동은 곧바로 3개의 아주 작은 뼈, 즉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로 전달됩니다.
이 세 개의 뼈를 다 합쳐도 작은 귤 하나 크기의 공간에 쏙 들어갑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들이죠. 하지만 이 녀석들은 그저 진동을 전달하는 수동적인 배달부가 아닙니다. 기계공학적으로 엄청나게 정교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바로 공기와 달팽이관 속 액체 사이의 저항 차이, 즉 임피던스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겁니다. 소리는 공기 중에서도 잘 퍼지고 액체 속에서도 잘 퍼집니다. 하지만 소리가 공기에서 액체로 곧바로 넘어가려고 하면 에너지의 99.9%가 그냥 튕겨져 나와버립니다. 이때 세 개의 귓속뼈가 임피던스 변환기 역할을 합니다. 넓은 곳에 퍼져 있던 힘을 스물한 배나 더 작은 면적으로 확 모아주는 거죠. 압력을 엄청나게 증폭시켜서 소리의 파동이 에너지를 잃지 않고 달팽이관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억지로 지어낸 비유가 아닙니다. 손가락 끝으로 압정을 나무 판자에 밀어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넓은 손가락 면으로는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가지만 그 힘이 뾰족한 압정 끝에 집중되면 나무를 뚫고 들어가죠. 면적이 작아지면 압력이 곱절로 뛰는 겁니다. 우리의 귀는 최초의 육상 척추동물들이 공기 중의 소리를 듣기 위해 중이를 발달시킨 3억 년 전부터 매일같이 이 정교한 물리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명현상이 청력 손상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곳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팽이관은 길이가 35mm인 나선형 관으로 두 바퀴 하고도 4분의 3바퀴가 돌돌 말려 있고 그 안은 외림프액이라는 액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계적인 파동이 난원창을 통해 들어오면 액체가 출렁이면서 기저막이라는 내부의 얇은 막을 진동시킵니다. 그런데 이 기저막은 전체가 똑같이 생긴 게 아닙니다. 입구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내어비와 뻣뻣함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것처럼 변합니다. 입구 쪽. 그러니까 기저부에서는 폭이 좁고 뻣뻣하지만 안쪽 끝부분인 첨부로 갈수록 넓고 유연해지죠. 이런 기하학적인 구조 덕분에 소리의 주파수에 따라 기저막이 최대로 출렁이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고음, 즉 높은 주파수는 입구 쪽을 흔들고 저음, 즉 낮은 주파수는 안쪽 깊은 곳을 흔듭니다. 거르그 폰 베켓이라는 과학자가 부다페스트와 하버드 대학교 연구실에서 수십 년 동안 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달팽이관 안에서 이 파동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밝혀낸 공로로 1961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죠. 그의 연구는 달팽이관이 단순한 울림통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 주파수를 분리해내는 생물학적 분광기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 기저막 위에는 유모세포라는 감각세포들이 얹혀 있습니다. 세포 표면에 뻣뻣한 털, 즉 부동선모가 솟아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인간의 귀에는 약 12,000개의 유모세포가 있습니다. 평생 쓸 수 있는 개수가 딱 12,000개입니다. 다시 재생되지 않거든요. 한번 죽으면 영원히 끝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B하는 이명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기저막이 출렁이면서 이 부동선모들이 구부러지면 세포막에 있는 기계정의적 이온 통로가 찰칵하고 열립니다. 그러면 칼륨과 칼슘 이온들이 세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죠. 이 이온들의 이동이 세포의 전기적 전위를 바꾸고 그 전위 신호가 청각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계적인 진동을 생물학적인 전기 전류로, 그것도 100만 분의 1초 단위의 엄청난 속도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변환 과정이죠. 자, 이제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해 볼까요? 4000Hz의 주파수를 담당하는 유모세포들이 죽어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4000Hz는 바깥 귀길의 공명 주파수와 겹치기 때문에 강한 소음에 가장 먼저 짓밟히고 파괴되는 대역입니다. 세포가 죽어버렸으니 그 위치의 기저막은 여전히 펄럭이고 흔들릴 수 있지만
정작 그 진동을 들어줄 세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신호는 거기서 맥없이 죽어버립니다. 아주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명이라는 게 바로 이 죽어가는 유모세포들이 뿜어내는 정체불명의 잔류 신호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삐소리가 죽은 유모세포에서 나는 거라면 청각신경을 싹둑 잘라버리면 이명도 함께 사라져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사라집니다. 수술을 통해 청각신경을 완전히 절단한 환자들에게서도 의학 용어로 틴니투스라고 부르는 이 만성 이명은 끈질기게 살아남거나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명의 고향은 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뇌라는 거죠. 원인의 무대가 귀에서 뇌로 옮겨가는 순간, 왜 귀에서 소리가 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뇌의 신경 메커니즘을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해 드릴 내용은 중추신경계에서 일어나는 방대하고 놀라운 과정들입니다. 이처럼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도 꼭 팔로우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다룰 이야기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저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 오늘 다룰 이야기 중 가장 직관에 어긋나면서도 영상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두어야 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가만히 앉아서 소리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수신기가 아닙니다. 뇌는 아주 적극적인 예언가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청각피질은 지금까지 들었던 신호들의 역사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어떤 소리가 들려야 하는지 미리 예측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귀에서 진짜 신호가 도착하면 뇌는 자기가 예측한 것과 실제 신호를 쓱 비교합니다. 딱 맞아떨어지면 그대로 처리하고 다르면 모델을 수정하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칼 프리스턴이 능동적 추론 혹은 예측 부호화라는 이름으로 아주 방대하게 정립한 이 이론에 따르면 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녹음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앞날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예측한 것과 실제로 들어온 것 사이의 차이, 즉 예측 오차만을 처리하죠. 그렇다면 유모세포가 죽어서 청각 피질의 특정 부위가 더 이상 신호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 부호화 이론에 따르면 뇌는 그 주파수 대역에서 당연히 어떤 소리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소리가 안 오네요? 뇌는 이 침묵을 예측 오차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진 신호를 기필코 찾아내려고 스스로 내부의 증폭기, 즉 수신 감도를 쫙 끌어올립니다. 옛날 라디오에서 주파수가 안 잡힐 때 소리를 잡아보겠다고 볼륨 다이얼을 끝까지 돌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볼륨을 높이면 뭐가 들리죠? 신호는 없고 앰프 자체에서 나는 치익 하는 백색 소음만 미친 듯이 커지잖아요. 바로 그 잡음이 여러분이 듣는 삐소리 이명인 겁니다. 이 놀라운 모델은 뇌 기능 영상 연구들을 통해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노팅엄 대학교와 미넨 신경과학 연구소의 연구진들이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을 사용해 이명 환자들을 관찰했더니 1차 및 2차 청각 피질, 그 중에서도 딱 청력을 상실한 주파수 대역을 담당하는 부위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활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런 소리를 들려주지 않은 완벽한 침묵 상태인데도 말이죠. 뇌의 청각 피질은 고요히 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도하게 동기화되어 폭주하고 있었죠. 그 부위의 신경세포들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조직적으로 전기 신호를 쏴대고 있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소리를 억지로 증폭시키려는 것처럼요. 전문 용어로는 이를 중추 이득 증가라고 부릅니다. 청각 피질은 들어오는 신호의 양에 따라 스스로 민감도를 조절합니다. 신호가 줄어들면 민감도는 확 올라갑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고 혹사하면 근육이 커지는 것과 똑같은 시냅스 항상성 원리입니다. 시스템이 입력값에 맞춰 알아서 활동 수준을 맞추는 거죠. 문제는 청각 시스템이 민감도를 잔뜩 올려놨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건
예민한 청력이 아니라 끔찍한 소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 안에서는 소음이든 진짜 신호든 결국 신경세포를 흐르는 전기 전류라는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유일한 차이는 패턴입니다. 해석할 패턴이 사라져버리면 뇌는 시스템 자체에서 나는 치직거리는 잡음을 마치 의미 있는 소리인 양 착각하고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이 현상을 부드럽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딱 2분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집중해 보십시오. 절대적인 침묵 속에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미한 톤이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그건 그저 여러분의 청각 신경계가 열심히 돌아가며 내는 백그라운드 노이즈, 달팽이관 신경의 자발적인 전이 활동, 그리고 청각 피질의 배경 활동 소리일 뿐입니다. 평소에는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에 묻혀서 안 들렸던 녀석이 침묵 속에서 발가벗겨진 채 드러난 거죠. 일반적인 현상과 병적인 이명의 차이는 오직 강도의 차이뿐입니다. 만성 이명의 경우 이 뇌 안의 수신 감도, 즉 중추 이득이 너무나도 높아진 나머지 내부의 잡음이 외부의 정상적인 소리마저 뚫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대낮에 친구와 수다를 떨고 음악을 틀어놔도 삐소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뇌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 주파수의 신호가 밖에서 들어오는 진짜 소리보다 이미 더 크고 강력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상황을 훨씬 더 꼬아버리는 두 번째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우리의 청각 시스템은 소리를 뇌의 단 한 군데에서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청각신경은 뇌줄기에 있는 달팽이 신경핵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신호는 두 갈래로 나뉘어 위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길은 하구라는 곳을 지나 내측 시상을 거쳐 1차 청각 피질로 가는 아주 빠르고 이성적인 길입니다. 이 소리가 어떤 주파수이고 어디서 들려오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길이죠. 하지만 진화적으로 훨씬 더 오래되고 짧은 지름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뇌줄기에서 대뇌피질을 싹 건너뛰고 바로 편도체로 직행하는 길입니다. 이 지름길이 뭐냐고요? 숲길을 걷다 바스락 소리가 났을 때 머리로 뱀인지 나무짚인지 생각하기도 전에 몸부터 펄쩍 뛰게 만드는 바로 그 공포의 청각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 경로가 만성 이명에 깊이 개입하면서 우리가 삐소리를 경험하는 방식을 지옥처럼 바꿔버립니다. 뉴욕 대학교의 조셉 르두 교수는 편도체가 소리를 포함한 감각 자극에 어떻게 감정적인 꼬리표를 붙이는지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의식적인 피질의 생각 따위는 거치지도 않고 말이죠. 그의 연구와 후속 연구들에 따르면 이명으로 심각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뇌를 보면 삐소리가 날 때마다 편도체와 중격 연력 그리고 해마가 동시다발적으로 불타오릅니다. 전부 불안, 극도의 경계 그리고 공포의 기억을 담당하는 대뇌, 변형애의 핵심 부위들입니다. 이 사실은 이명 환자들을 항상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아주 큰 미스터리를 풀어줍니다. 이명 주파수도 똑같고 청력 검사 결과도 완전히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 명은 살다 보니 적응되네요라며 잘 지내고 다른 한 명은 잠도 못 자고 집중도 못하는 끔찍한 고문이라며 고통받습니다. 이 차이는 삐소리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편도체가 그 소리를 생존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공포의 꼬리표를 붙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편도체가 이 신호를 위협으로 분류하는 순간 몸에서는 두 가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우리의 주의력이 강박적으로 그 소리에 쏠리게 됩니다. 뇌줄기에서 각성과 주의력을 조절하는 상행, 망상, 활성계가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이 삐소리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머리로는 오작동이라는 걸 알아도 마치 불이 안 났는데도 미친 듯이 울려대는 화재 경보기를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따위는 읽지 않습니다. 오직 편도체가 붙여놓은 감정적인 꼬리표만 읽을 뿐이죠. 둘째, 위협 신호에 맞서
교감신경계가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솟구치고 심박수가 쿵쾅거리며 오르고 온몸의 근육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외부에는 아무 소리도 없는데 몸은 홀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굴레가 시작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니 이명에 더 집중하게 되고, 이명에 집중하니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니 편도체는 이거 진짜 위험한 놈이다라며 공포의 꼬리표를 더 세게 고정해 버립니다. 꼬리가 꼬리를 무는 이 무서운 루프는 처음 이명을 일으켰던 청력 손상이 멈추거나 안정되더라도 몇 년이고 혼자서 굴러갑니다. 달팽이관이 망가진 건 15년 전 시끄러운 콘서트장이었을지 몰라도 이 공포의 루프는 15년 내내 스스로 배터리를 갈아 끼우며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명의 원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세 번째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청각 시스템은 우리 몸에서 혼자 외롭게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닙니다. 청각 피질은 체성 감각 피질, 전전 두엽 피질, 그리고 소뇌와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망은 특정 유형의 이명에 대해 아주 놀라운 비밀을 폭로합니다. 이명을 겪는 사람들 중 30에서 40%나 되는 꽤 많은 사람들이 턱을 움직이거나 목을 꾹 누르거나 두피 근육을 찡그리거나 눈알을 특정 방향으로 굴릴 때 삐소리의 크기나 음정이 변하는 걸 경험합니다. 이를 체성 감각성 이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은 중추신경계가 오직 귀에서 오는 청각 신호만으로 삐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얼굴과 두피, 대부분의 감각을 담당하는 3차 신경은 뇌줄기에 있는 배측 달팽이 신경핵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귀에서 올라오는 소리 신호를 받는 바로 그 신경핵입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턱관절의 긴장, 음식을 씹을 때 쓰는 깨물근의 뭉침, 턱관절 장애 혹은 목 뒤쪽의 극심한 긴장감 때문에 이 3차 신경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핵은 이 자극을 마치 귀에서 들어온 소리 신호인 것처럼 착각하고 받아들입니다. 뇌가 바보라서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진화 과정에서 이 두 시스템은 머리의 위치 정보와 소리 정보를 합쳐서 소리가 나는 방향을 더 정확하게 찾도록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래된 회로가 비정상적으로 켜지면 뇌 안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그 노이즈는 완벽하게 삐하는 이명의 특성을 갖추게 됩니다. 독일의 레겐스부르크 티니투스 연구소 같은 기관에서 진행한 근전도 및 뇌 영상 연구들을 보면 상당수의 이명 환자들이 음식을 씹는 씹기근이나 목을 돌리는 목빗근이 꽉 뭉쳐있는 과긴장 상태와 강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 받으면 근육이 뭉친다는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기계적이고 신경학적인 연관성입니다. 뭉친 근육이 3차 신경을 찌르고 3차 신경이 달팽이 신경해액을 건드리고 그 신경해액이 뇌로 신호를 보내면 뇌는 그걸 소리로 해석해 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턱이 좀 뭉쳤다라고 다 이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턱 근육 좀 풀어준다고 이명이 마법처럼 낫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건 과학적 증거를 무시한 섣부른 착각이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이명의 근원지는 귀도 아니고 엄밀히 말해 청각을 담당하는 뇌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의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망이 소리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찾아낸 결과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가장 소름 돋는 네 번째 메커니즘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현상은 이명을 넘어 인간의 뇌가 가진 아주 본질적인 본성, 바로 피질의 가소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의 청각 지도는 돌에 새겨진 것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측두엽에 있는 1차 청각 피질은 주파수에 따라 아주 질서정연하게 공간을 나누어 놨습니다. 특정 주파수에만 반응하는 신경세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비슷한 주파수들은 피질 위에서도 바로 옆자리에 이웃해 있습니다. 마치 측두 옆 겉면에 거대한 피아노 건반을 쫙 펼쳐 놓은 것과 똑같지요. 그런데 유모세포 한 무리가 죽어서 그 주파수를 담당하던 뇌 피질 영역이 갑자기 할 일을 잃고 백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노벨상을 받았던 베켓이조차도 그 시절에는 뇌를 들여다볼 뇌 영상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다음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신호가 끊긴 영역의 신경세포들은 그냥 가만히 놀고 있지 않습니다. 옆집에서 들어오는 주파수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멀쩡한 주파수를 담당하던 이웃 세포들이 텅 비어버린 남의 구역으로 스멀스멀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피질의 재조직화 혹은 부적응적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무시무시한 현상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의 마이클 머제닉 교수는 체성 감각 시스템에서 이 현상을 처음으로 증명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가면 원래 그 손가락을 담당하던 뇌의 영역을 불과 몇 주 만에 양옆에 다른 손가락들이 차지해 버린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무자비한 원리가 청각 피질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윈스터 대학교와 토론토 대학교에 몸담았던 크리스토 판테프 교수 연구팀은 뇌자도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고음 역대의 청력을 잃은 사람들의 뇌에서 아주 기막힌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청력을 잃은 구간, 바로 아래의 주파수 대역이 원래 자기 영역을 넘어 고음 역대 영역까지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남의 땅을 빼앗으려는 영역과 빼앗긴 영역 사이에 팽팽한 국경선에서는 아주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이 스파크처럼 튀어오릅니다. 뇌의 지도가 서로 땅 따먹기를 하며 부딪히는 그 경계선에서의 아우성, 그게 바로 여러분이 듣는 삐소리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꽤 충격적입니다. 귀에서 나는 그 소리는 단순히 망가진 귀가 내는 정지된 고장 신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들어오지 않는 정보를 어떻게든 처리해 보려고 뇌가 스스로 지도를 이리저리 뜯어고치고 재배열하며 내는 치열한 공사 현장의 소음인 겁니다. 뇌가 고장나서가 아니라 뇌 피질이라는 비싼 땅을 단 한 뼘도 놀리지 않으려는 뇌의 훌륭한 적응 능력 때문이지요. 다만 그 적응의 대가가 바로 머릿속을 울리는 소음일 뿐입니다. 자, 파인만의 길에서 이쯤 되면 아주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추이득 증가, 부적응적 피질 재조직화, 청각 피질의 과도한 활동 같은 이론들은 뇌 영상이나 전기생리학, 동물 실험을 통해 아주 탄탄하고 반복적으로 증명된 과학적 팩트입니다. 뇌 안에서 벌어지는 메커니즘이 맞습니다. 편도체와 변형계가 이명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사실 역시 청력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인지행동 치료만으로 환자들의 고통을 확연히 줄여준 수많은 임상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실제하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체성 감각성 이명과 3차 신경의 역할도 상당수의 환자들에게서 아주 명확하게 문서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아직 학계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유일한 부분은 사람마다 이 네 가지 원인 중 어떤 것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그 정확한 비율을 모른다는 것과 이미 굳어져 버린 어른의 뇌 지도를 다시 원래대로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 과연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다행히 특정 주파수를 들려주는 청각 훈련 치료나 경두개, 자기 자극술 같은 연구들이 그 해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꽤 희망적이지만 아직 퍼즐이 다 맞춰진 건 아닙니다. 물리학은 메커니즘을 지지하고 있고 의학적 증거들은 그중 일부를 치료법으로 확정했으며 나머지는 여전히 치열하게 검증하는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약속드렸던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어줄 그 대답 말입니다.
제가 아까의 어떤 경우에는 이명희 뇌가 자기 할 일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고통받는 분들에게 그저 듣기 좋은 위로를 건네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냉정한 물리학입니다. 인간의 뇌는 인공지능이나 기계 시스템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는 신호의 품질에 맞춰 자기 스스로 수신 감도를 휙휙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소리가 선명하면 감도를 낮추고 소리가 희미해지면 그걸 어떻게든 들어보겠다고 감도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탐지 시스템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신호가 좀 안 잡힌다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시스템은 튼튼한 게 아니라 나약한 겁니다. 우리의 뇌는 절대 나약하지 않습니다. 뇌가 감도를 끌어올리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몸이라는 생물학적 시스템 안에는 원래부터 지글지글 끓고 있는 배경 잡음이 존재하는데 감도를 너무 높인 나머지 이 자체 잡음까지 덩달아 쩌렁쩌렁하게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삐소리는 우리 뇌가 그만큼 강인하고 끈질기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광의 상처이자 대가입니다. 침묵을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포가 다 죽어버렸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헤매는 그 치열함의 결과물이죠. 그렇다고 이 소리를 그냥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치료법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명의 진짜 정체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명이 뇌가 감도를 너무 높여서 생긴 거라면 잃어버린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인위적으로 들려주어 뇌의 볼륨을 다시 낮추거나 편도체를 훈련시켜 삐소리를 들어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연결 고리를 끊어내는 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저 조용한 방에 틀어박혀 침묵을 견디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뇌는 침묵을 신호 없음으로 해석하고 소리를 찾겠다고 감도를 더 미친 듯이 올릴 테니까요.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침묵은 오히려 이명을 더 키우는 훌륭한 먹잇감이 됩니다. 뇌가 애타게 찾는 신호를 아예 끊어버리는 건 뇌에게 감도를 더 높이라고 부추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턱이나 목 근육이 문제인 체성 감각성 이명이라면 쓸데없이 귀를 치료할 게 아니라 목과 턱의 연부 조직을 풀어줘야 합니다. 뇌 지도가 엉뚱하게 바뀌어서 생긴 문제라면 최신 연구들이 보여주듯 정밀한 청각 훈련을 통해 뇌가 좀 더 평화로운 방향으로 지도를 다시 그리도록 유도해야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중 그 어떤 것도 당장 내일 아침 이명을 싹 사라지게 해주는 마법의 알약은 아닙니다. 삐소리를 완벽하게 없애준다고 100%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니까요. 하지만 이 방법들은 내 이명의 진짜 원인,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관역으로 삼고 맞서 싸우는 진짜 무기들입니다. 처음에 던졌던 미스터리로 돌아가 볼까요? 청각 신경을 잘라냈는데도 왜 삐소리는 멈추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과 함께 여행하며 찾은 정답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그 삐소리는 청각 신경에서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신경이 더 이상 배달해주지 않는 신호를 목 빠지게 기다리던 뇌에 있었습니다. 안 오는 신호를 잡아보겠다고 볼륨을 한껏 끌어올린 뇌의 스피커에 있었고,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남의 영역까지 쳐들어가 지도를 다시 그려버린 대뇌피질에 있었으며, 그 시끄러운 소음에 경계 경보 꼬리표를 붙여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편도체에 있었습니다. 손상의 방아쇠를 당긴 건 귀였을지 몰라도 진짜 비극이 상영된 무대는 바로 뇌였습니다. 자, 이제 제일 처음 우리가 했던 하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턱을 아래로 내릴 때 귀 안쪽에서 났던 그 작은 딸깍 소리 기억나시죠? 그건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두 개의 근육, 바로 고막긴장근과 등자근이 턱의 움직임에 맞춰 귀 속 뼈들의 뻣뻣함을 조절하느라 낸 소리였습니다. 턱과 귀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턱과 귀는 완전히 같은 동네에서 만들어집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 사실은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 귀 속에 있는 망치뼈와 모루뼈는
1억 8천만 년 전 파충류들이 음식을 씹을 때 쓰던 방골과 관절골이라는 턱뼈였습니다. 포유류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턱뼈들이 슬금슬금 위로 올라가 귀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쓰는 턱의 움직임은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쓰는 귀의 메커니즘과 그 건축 도면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뼈저리게 사실적인 해부학적 팩트입니다. 역할만 바뀌었을 뿐 그들은 1억 8천만 년 동안 한 동네에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웃 사촌입니다. 여러분이 하품을 할 때 귀에서 딸깍 소리가 나는 건 1억 8천만 년 동안 턱과 소리를 이어주고 있는 그 태고적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는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귀에서 삐소리가 날 때 여러분은 침묵을 거부하는 뇌, 신호가 어딘가에 꼭 있을 거라고 믿고 끝까지 볼륨을 높여가며 잃어버린 소리를 찾는 강인한 뇌의 아우성을 듣고 계신 겁니다. 오늘 밤 만약 그 삐소리가 또다시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억지로 침묵 속에 밀어넣고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아주 부드러운 배경음을 틀어보세요. 신경 써서 들어야 하는 음악 말고 백색 소음이나 타닥타닥 내리는 빗소리 혹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처럼 뇌가 애타게 찾고 있는 바로 그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은은하게 던져주세요. 이게 만병통치약이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있을 때 뇌가 이명을 부드럽게 덮어버리고 빗소리가 줄어드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만약 소리가 줄어든다면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설명해 드린 바로 그 메커니즘이 여러분의 뇌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즉 내 이명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진짜 첫걸음입니다. 뇌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볼륨을 있는 힘껏 높였습니다. 그러니 뇌가 그토록 원하는 그 소리를 부드럽게 건네주십시오.